기원전 1만년 퀘베클리 테페와 기원전 8000년경 에리코 차탈흐웨이크 자르모에 이르기까지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시작된 신석기 농업혁명은 서서히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럽의 구석기 토착민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야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남긴 유적은 매우 희귀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4000년까지의 유럽을 구석기와 신석기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중석기 시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마지막 구석기인의 모습을 알려주는 대표적 유골로 영국의 체나멘, 프랑스의 테비엑 문이 있습니다. 체나멘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복원도로 현재 유럽인과 다른 어두운 갈색 피부에 곱슬머리, 푸른 눈, 유당 블레성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테비엑 유골 주변에서는 뼈로 만든 도구, 부싯돌 석기, 조개 목걸이, 커다란 술록불이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과거부터 술록 사냥은 구석기인의 가장 중요 식량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나무가 우거진 산림지대가 늘어났고 더 이상 아틀라틀 투창을 이용한 대형 포유류 사냥은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화살을 이용해 소형 포유류 사냥과 낚시, 열매 채집에 집중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된 유럽 구석기인의 수렵 채집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세르비아 도나우강 유역에 레펜스키 비르 유적이 있습니다. 레펜스키 비르는 강과 산을 끼고 있는 다습한 지역으로 먹을거리가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텐트형 운박집에서 생활했으며 사냥의 달인들로 화살, 돌팔매, 돌도끼, 낚싯바늘, 어망을 사용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동물뼈들이 주변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도나우강의 특산물 철갑상어뼈가 많았습니다. 몽둥이에는 철갑상어 머리를 내리쳤던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조개, 달팽이, 베리, 헤이즐넛 열매 등 다양하게 건강식으로 섭취해 후대 농경민들보다 체격과 영양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물고기와 인간을 묘하게 합쳐놓은 듯한 사암 조각상이 많이 발견되는데 아마 낚시가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의 시신은 운막집 바닥에 바로 매장했으며 납작한 구덩이에 돌판을 올린 무덤들이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렵 채집의 구석기인의 문화 수준은 낮게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유물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나무 조각상은 퀘베클리 테페와 동일한 시기인 기원전 1만년경에 만들어졌으며 무려 5.3m 길이의 시기를 수호신 거대 나무 조각상입니다. 러시아 우랄 산맥 중부 이탄 늪지에서 발견되었으며 운 좋게도 차가운 늪지가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나무가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눈, 코, 입이 묘사되어 있고 가늘고 긴 몸통에는 정체불명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승처럼 토템 신앙을 나타내는 나무 기둥으로 추측됩니다. 척박한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전된 문화에서나 제작할 수 있을 법한 커다란 나무 조각상이 세워졌다는 점은 그들의 생활이 생각만큼 미개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아나톨리아의 초기 농부들은 그리스, 세르비아, 헝가리의 동남부 유럽 지역으로도 진출했으며 유럽 중북부 지역은 대략 1000년가량 뒤늦게 신석기 농업혁명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신석기 농업혁명의 중요 특징은 사냥보다 농사에 특화된 간섭기, 정착생활과 마을 형성, 소양 돼지의 가축 사육, 토기 사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식량은 밀, 보리, 콩을 이용한 빵과 죽, 가축고기, 유제품이었습니다. 유럽 신석기 토기 문화의 유골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 토착민보다 아나톨리아 이주민 유전자 비율이 높음이 밝혀졌으며 후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1대9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농업혁명이 토착민의 단계적 발전에 의한 게 아니라 농경 문화를 가진 이주민의 유입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한번 농경과 정착생활에 적응하면
다시 수렵 채집 생활로 회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농경 정착민은 수렵 채집인보다 아이를 월등히 많이 낳았습니다. 불과 몇 세대 만에 빠른 속도로 토착 수렵 채집인들은 거의 대부분 농부로 흡수되었습니다. 초기 농경민들의 평균 수명은 겨우 20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높은 유아 사망률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성인들의 경우엔 실제로 평균 4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은 섬유질 식사 덕분에 충치는 매우 드물지만 치아는 심하게 마모되는 경향을 보이며 편중된 식사 때문에 만성질환과 영양소 결핍이 흔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원전 5000년부터 대량 벌목과 가축 사육으로 이산화탄소 증가의 온실 효과가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토기가 만들어지는 유럽 최초의 세스클로 문화, 스타르체보 문화가 그리스와 발칸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스클로 문화유적은 할라프, 하수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모신 조각상과 추상적 무늬의 질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한반도 최초의 토기는 놀랍게도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의외의 장소인 제주도 고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산리식 토기는 문양이 없는 바리 모양으로 섬유질과 점토를 혼합해 만들었으며 그릇 표면에 풀리 분적이 남아있습니다. 고산리식 토기 이후 남동 해안가에서 겉면에 띠를 두르는 덧무늬 토기가 발전했고 기원전 4000년경부터 빗살무늬 토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사용됩니다. 기원전 4500년경 유럽의 신석기 농경 문화였던 띠무늬 토기 문화는 급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일의 타라임, 헤센, 아스판, 슬로바키의 코시체 등 여러 지역에서는 적게는 20명, 많게는 70명까지 촌락 집단이 한꺼번에 학살당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머리 혹은 다리를 강타당해 두개골과 장골뼈가 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헤르사임 무덤의 경우 무려 500명가량의 손상된 유골들이 도랑 안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는데 문제는 살을 긁어낸 흔적들이 관찰되어 식인 풍습인지 대규모 인신제사였는지 2차장의 유골 성형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뼈에서 치아 자국, 골수를 파먹은 듯한 흔적이 확인되면서 식인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어떠한 환경적 변화 때문에 이러한 학살들이 일어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전쟁에 버금가는 갈등과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토기 양식은 단순한 선형에서 지그재그 패턴의 화려한 점장식을 가진 스트로크 토기 문화로 발전했고 각 지역별로 개성이 다양해지면서 렌젤, 로센, 스트로크, 카디움, 푼넬비커 문화로 다양하게 분화되었습니다. 특히 동북부 유럽에서는 토기 입구가 넓고 아랫부분은 깔때기처럼 좁아지는 푼넬비커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이때부터 구리채굴과 금속 가공이 유럽 전역에서 시작되었으며 동석기 시대로 구분합니다. 알프스 빙하에서 발견된 기원전 3400년 아이스맨 웨치미라는 100여 개의 문신과 방한복, 가죽신발, 가죽가방, 구리 손도끼 등 여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왼쪽 어깨에 도라살이 박히는 치명상을 입었으며 칼과 의료에서는 다른 4명의 혈흔이 발견되어 전투 중 타살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의 유전자 분석 결과 조상은 터키에서 건너온 초기 농경민이었고 현재 시칠리아인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푼넬비커 문화에서 소화쟁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습니다. 마을 면적이 기존 3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로 10배가량 넓어지고 마을 인구수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가옥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었고 집의 크기는 전보다 오히려 작아졌지만 화덕이 갖추어진 진짜 살림집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가옥은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갖추어 계층 불평등이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공업 기술이 발전하고 구리 금속 가공이 시작되면서 능력에 따른 계층화 또한 진행되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목책과 원형 도랑으로 둘러싸인 서큘라 인클로저 사원이 만들어졌으며 약 140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독일의 고색 서클은 지름 75m, 4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 원형 목책 사원으로 3개의 입구가 나 있으며 정확하게 동짓날 일출과 일몰 방향을 향합니다. 원형 도랑 안에는 동물과 인간을 희생 제물로 사용한 뼈들이 뚜렷한 지층 형태로 층층이 발견되었고, 이는 대규모 제사의식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원형 목책 사원들은 고대의 성지로서 범지역적 의미를 띠었고, 먼 지역 사람들까지 하진날과 동짓날 동안 숭배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이미 2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나무에서 거석으로 발전했을 뿐 그 근본적 의미는 동일해 보입니다. 대략 기원전 3000-5000년경부터 유럽인들은 신성한 곳을 숭배하고 기념하기 위해 거석 상징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본격적 사회 계층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거석 무덤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고 이를 시대순으로 배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매우 어렵고 난해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석 유적 돌매는 푼넬비커 문화의 동북부 유럽과 러시아 카카스 지역에서 수천 기가 만들어지며 발전했으나 그렇다고 이곳이 고인돌의 기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석 유적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지중해 몰타섬과 사르데냐 섬,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브리튼 제도이며 그 수준도 유럽 내륙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는 당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인과 수메르인들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 멀리까지 진출했고 돌 다루는 기술을 전파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럽 내륙 지역은 거석 문화가 매우 드문 반면에 기원전 4000년경 지중해 사르데냐 섬과 몰타섬에서 뛰어난 거석 문화가 가장 일찍 시작된 것도 이러한 영향이 아닐지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유럽의 돌멘 그리고 한국의 고인돌에 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